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기보다는 약점을 찾아서 고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은 뭐냐면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승부는 폭발력이 아니라 버티는 힘에서 갈린다 라는 부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웨이 슈잉입니다. 영화 제목은 Stick It Out.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또 버티는 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삶의 기술이자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꿈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는 세계 최고 부자의 행동 지침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목표를 정하고 끝까지 버티는 힘에 대해서 궁금하셨다거나 세계 최고 부자들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이 아닌 장점에 집중해라입니다. 이것은 강점 이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 아시죠? 사람은 오직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보다는 약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기보다는 약점을 찾아서 고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성공하려면 약점부터 찾아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더 많이 할애할 것인지 이 책에서는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신의 단점 때문에 위축되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점을 고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그보다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장점을 더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 메이저라는 전 영국 총리는 집안 연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사장 인부와 가게 점원, 버스 매표소의 직원, 보험 중개회사의 직원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는 성적이 너무 나빠가지고 퇴학까지 당했다라고 합니다. 암산 능력이 떨어져서 버스 매표소 일자리에서도 거절당한 적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최연소 영국 총리로 지명되었을 때 그의 학력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버스 매표소에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수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존 메이저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네요. 영국의 수상은 매표소 직원이 아니라서 암산을 못해 급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장점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문현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TV나 인터뷰 같은 데 보게 되면 자료를 제시할 때 갤럽의 설문조사 결과라고 해가지고 많이 인용을 하곤 하는데 그 갤럽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회과학자 조지 갤럽 박사가 설립한 세계적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은 페데럴 익스프레스, 프루덴셜 증권, 디즈니를 비롯한 포춘 선정 500대 기업 및 학교, 스포츠팀에서 일하는 25만 명을 대상으로 40년에 걸쳐 방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탁월한 성공을 이룬 이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 힘을 집중하는 반면에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여러 가지 약점을 고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갤럽은 여기서 착안하여 특별한 성공의 기술인 강점 이론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삶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강점을 갖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드러내지 말고 묵묵하게 나아가라입니다. 책은담에서는 땅이 낮으면 바다가 되고 사람이 자신을 낮추면 왕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 인내의 과정을 견뎌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명예를 탐내며 교활한 술수만을 쓰는 이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는 반면에 후자는 요란하게 자신의 움직임을 알리느라 분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콩 최대 기업인 청콩그룹의 회장 리자청은 자녀를 교육할 때 나무가 크면 거센 바람에 부딪히기 마련이니까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해라 라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큰 지혜를 가진 현자들은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는 사람만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며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재빨리 기회를 거머쥐어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큰 성취를 이뤄낸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책 도덕경을 보면 물고기는 깊은 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심오한 도리를 함부로 사람에게 내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인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비장의 카드나 영업 비밀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말로만 떠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속빈 강정처럼 으스대며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능력이 더 돋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비결은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꿈을 단번에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여러 단계로 나누면 한층 실현하기 쉬워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실 대다수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극복하기 힘든 시련이나 난관 때문이 아니고요,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애플의 아이폰은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데스크탑과 스마트폰으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애플이 매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술로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애플의 명확한 목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확하고 명확한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목표의 중요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국적과 학력, 나이가 각기다른 또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가진 목표에 따라서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수십 년에 걸쳐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 27%는 아예 인생의 목표가 없었고요, 60%는 모호하게나마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10%는 단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고요, 나머지 3%만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되고요, 목표랑 또한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도전적인 요소가 있어야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목표는 명확한 수치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늘 보고 피드백 받으라는 것이죠. 마지막 팁은 목표는 시간 제약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기한을 정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